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성탄절에 찾아온 산타 할아버지 같은 남자, 바로 동맥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공포 보따리를 들고 오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메리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돌비님. 아이고, 우리 또 시들무의 공식 산타 아니겠습니까? 동네 산타. 아유, 지하 감옥 청소 담당입니다. 자, 오늘 동네 산타님께서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또 착한 귀족님들에게 공포를 선사하기 위해서. 자, 돌비님. 네. 마이크 세팅 확인하십시오. 제가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드려야 됩니까? 돌비님. 예? 아니, 제가 참 진짜 이 정도 이제 짬바가 되셨으면 예.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참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오늘 참습니다, 돌비님. 제가 원래 오늘은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가족분들 곁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롤스로이스 차를 준비를 했었어요. 롤스로이스를 대기를 시켰었는데, 네. 아니, 돌비님. 그게 아니고요, 돌비님. 문이 잠기면서, 아니요, 그 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방송에 일조하고 싶은 좀 의욕이 앞서서 그랬어요, 돌비님. 아시잖아요. 에이, 참. 장난도 짓고 쓰셔. 네, 듣다가, 제발. 에이 하면서 가버렸어요. 우리 아들 꽃갈모자 쓰고 있다고요. 아빠 온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네 산타님의 이야기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5년도 채 안 된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40대 중반의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옛날보다 지금은 나이가 더 많이 당겨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40대 중반만 돼도요. 우리가 회사 내에서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너 이번에 진급 못하면 선택을 해라. 네 동기, 네 후배 보다도 그 밑에서 일을 할지 아니면은 어디 멀리 가서 일을 할지 아니면 몇 년치 월급을 미리 받고 지금 퇴사를 할지 결정을 해라. 이러한 순간들이 한 40대 중반부터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나름 열심히 뭐 사내 정치질이죠. 이렇게 했는데 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급을 못했고 압박이 좀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때리치자. 뭐 다른 거 할 일 없겠냐. 이쪽 회사에서 내가 갈고 닦은 인맥도 있고 나가서 한번 뭐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희망퇴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몇 년치 급여 미리 받고 뭐 퇴직금 받고 해서 회사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회사를 나와서 처음에 한두 달은 너무 편하게 쉬었대요.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편하게 쉬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회사에 있었을 때나 본인이 조금 힘이 있는 거였지 회사에서 나오니까 거짓말처럼 그 인맥들이 다 없어지더래요. 뭐 어디 뭐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뭐 전화하면은 환하게 웃고 잘 받아주긴 하는데 예전처럼 그런 건 당연히 없죠. 그래서 내가 너무 섣불리 생각했나? 이만한 일자리를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진짜로 압박감들이 몰려오더래요. 불과 2달 만에. 일자리들을 막 찾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똘비가. 예. 그럼 창업이라고 하면은 뭐 홍닭집도 있을 거고 호프집도 있을 거고 종류가 많을 건데 똘비가 듣게 된 거는 마사지 샵 있죠. 이거를 인수해서 운영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똘비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보다 딴 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인이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오래 알고 지냈던 지인이고 이 마사지 샵이 자리만 잘 잡아놓은 그런 가게면은 너 앞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돈 벌기 이거 괜찮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아주 마음에 걸렸던 게 무엇이냐. 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은 할 생각이 없다. 내 일평생 그런 일은 나는 쳐다도 안 본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는 얘기를 하더래요. 마사지 샵이라고 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게 아니다. 너 왜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러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불법, 퇴폐적인 요소 없이 진짜 오리지널 마사지로만 승부를 보는 그러한 가게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한번 대충이나 들어봅시다.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랬더니 몇 천만 원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샵 위치가 어딘데? 위치부터 그럼 미리 나한테 말을 해봐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번화가 제일 끝쪽 라인에 있는 빌딩에 그 샵이 위치를 해 있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한번 가본 거예요. 할 일도 없고 몸도 찌뿌둥한 것도 있고 해서 오후 한 2, 3시에 한번 가봤었고, 그 다음에 저녁 한 7시, 그 다음에 10시, 새벽 1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일 주말 해갖고 여러 번 가봤대요, 그 샵을. 손님도 꽤나 있었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항상 손님들이 있었대요, 그 샵에. 장사도 꽤나 잘 되고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일부러 들어가서 좀 짓궂지만 막 물어봤대요. 불법적인 요소를 조금 내가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만 칼같이 자르더래요. 우리 샵은 절대 안 된다.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나 아니면 그 샵 사장님이나 다 안 된다고 딱 선을 긋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런 거는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인한테 미안한데 내가 사실은 요래조래 갖고 며칠 동안 염탐을 해봤다. 장사가 꽤나 잘 되는데 그 샵 사장은 왜 그러면 그걸 버리고 팔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만 더 큰 지역에 가서 더 크게 샵을 오픈하려고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거냐,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샵 사장하고 둘이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놔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그 샵 사장이 좀 눈썰미가 좋은 사람인지 딱 보고 알더래요. 요 근래 많이 오셨던 분이네? 하고 알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장사 잘 되고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상관없다고. 우리 가게 장사 잘 되는 거는 옆에 있는 다른 가게 물어봐도 다 안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건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권리금을 달라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면 인테리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권리금은 5천만 원 얘기를 하더래요. 5천만 원에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가 뭐 130, 40만 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관리사분들 머무르는 숙소가 뭐 거기가 보증금 500에 뭐 한 달에 뭐 35, 40만 원 정도 하고 쭉 얘기를 다 해주더래요. 그래서 궁금한 걸 다 물어봤대요. 여기 있는 관리사분들 뭐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만은 뭐 월급이 한 180에서 200이 책정되어 있고 한 명 관리를 하러 들어갈 때마다 인센티브 5,000원씩이 따로 있고 숙식 제공이고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왜 불법적인 요소는 아예 안 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쪽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래 굴러 먹었고 잔뼈가 굵다.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불법적인 요소 안 해본 게 아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요소는 길게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 기존 샵 사장님 나이가 거의 60 정도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일할 생각 이제 없고 이러한 합법이란 합법은 다 지키는 데서 일을 하면은 당신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신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샵은 자리 잡기가 정말 힘들다. 그런데 나는 자리를 잡아놨다. 단골도 많고 뭐 하나 걸릴 게 없는 샵이다. 한번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 샵에 갔을 때 마사지 샵이긴 한데 거기는 방문 자체가 없었대요. 그냥 커튼만 쳐져 있었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럼 뭐 조금은 뭐 협의를 보자 해가지고 권리금 좀 깎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샵을 인수를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졸지에 마사지 샵 사장이 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한 2달 정도 인수인계 받으면서 일 배우고 뭐 하다가 본격적으로 혼자 일을 하게 됐대요. 이제 완전히 내가 이 샵의 사장이에요. 그리고 관리사들하고도 2달간 안면을 많이 텄었고 의욕이 앞장서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맥들한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야, 내가 이렇게 개업을 했다. 많이 놀러와서 팔아줘라. 정말 생각보다 많이 와주더래요.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뭐 회식했는데 왔어요. 뭐 지나가다가 왔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막 그렇게 지인들이 회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장사를 도와주더래요. 장사도 너무 잘 됐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본인이 당당하잖아요.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나 이런 게 1도 없기 때문에 본인도 너무 당당하고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휴일이 처음에 없었다는 거. 휴일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새벽 3시가 마감이다 보니까 약간은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굉장히 피곤했대요. 새벽 한 5시쯤 잠자서 아침 11시에는 샵에 나와서 문을 열어야 됐었으니까. 그렇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힘이 든 거예요. 뭐 때문에 힘이 드냐? 관리사가 3명이 있었대요.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부터. A, B, C 셋 다 여자고 태국 분들이세요. 여기가 태국 타이 마사지 샵이었으니까 3명의 관리사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로는 어떻게 커버가 쳐지질 않아요. 이게 특히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관리사도 아예 쉴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손님들이 지금 2명 가려고 하는데 조금 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1명밖에 자리가 없으니까 막 커트 쳐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방은 조금 여유가 많으니까, 마사지 룸은 여유가 많으니까 조금 더 충원을 해보자. 그래서 기존에 이 샵을 팔았던 사장님이 샵을 판매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파는 권리금에는 내가 추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주겠다라는 이러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멘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빠르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샵 사장님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가? 없는 번호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 양반 참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인수한 샵이 파리가 날려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사기성이 다분해도 본인이 데리고 온 손님들 외에도 기본적으로 손님이 꽤나 많았던 샵이래요. 여기가. 그게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뭐 사기꾼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 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마사지 가게 사장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러 돌아다니면서 에이전트라고 이러한 분들을 소개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뭐 업체를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그쪽 업체를 통해 가지고 문의를 넣고 사람을 조금 쓰고 싶다. 그랬더니 그쪽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관리사 한 분을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먼저 통화를 했대요. 뭐 그랬더니 똘비가 태국말을 전혀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번역 어플이 있으니까 뭐 마사지샵에서 대화 나누는 건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전화를 딱 했는데 영어로 좀 하려고 했더니만 한국말을 약간은 어눌하지만 꽤나 잘하더래요. 이 마사지 관리사를 제인이라고 할게요. 아, 뭐 제인 씨, 뭐 소개를 좀 받았는데 일을 하러 와줄 수 있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갈 수 있다고. 혹시 언제 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한 2, 3일 내로 바로 갈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한 3일 뒤에 델로 가겠다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버스 타고 오긴 좀 힘들답니다.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짐이 워낙 많아서 픽업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픽업을 갔대요. 모 도시로. 가가지고 픽업을 딱 하는데 여기서 얼굴을 처음 본 건데 선하게 생겨가지고 참 괜찮게 생겼더래요. 인상 자체는 나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반갑다 하면서 짐 싹 실어가지고 한국말을 좀 하니까 오손도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밥도 먹고 마사지샵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짐을 숙소에다 풀라고 하기 전에 다른 마사지 가게 사장님들의 조언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한번 마사지를 받아보고 싶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해봐라. 그래갖고 마사지를 받아봤대요. 타이 마사지를. 압을 좀 세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살살 해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켜봤는데 딱딱 이 지압하는 자리도 굉장히 좋았고 시원하게 잘하더래요. 마사지를. 그래서 실력 좋다고 한 20분 정도 받았을 때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꽤나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짐 풀러 가자고. 그래서 숙소에다가 짐을 싹 풀고 오늘은 쉬어라. 쉬고 좀 있다가 한 2시 반 3시쯤 해가지고 걸어서 여기로 와라 지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사지샵 돌아와가지고 가게 일 보고 새벽 3시쯤 온 거예요. 제인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사를 시킨 거예요. 1, 2, 3번 관리사한테. 자, 같이 일하게 될 제인이고. 근데 이게 뭐 특이한 그런 건 아니었대요. 이쪽 바닥에서. 그래가지고 뭐 급 인사하고 어색해 하는데 짐은 미리 풀어놨고 하는데 뭐 본인들끼리 관리사들끼리 태국말로 이제 막 랄랄랄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들으면서 하하 하면서 새 식구가 왔으니까 여기 밑에 내려가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 점 하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딱 밥 먹이고 숙소에다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4명의 관리사가 걸어서 출근했대요. 숙소가 걸어다닐 거리였으니까 걸어서 딱 출근을 했대요. 아직은 좀 서먹서먹한 게 보이더래요. 근데 뭐 여기가 일할 때는 서로 얼굴을 어차피 못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니들은 쉬어라. 그리고 혼자서 여기저기 쓸고 닦고 하다가 12시쯤 식사 준비해가지고 관리사들이 직접 해먹을 때도 있고 본인이 배달시켜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배달을 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오후 1시쯤 넘어가고 손님 하나 와서 관리사분들 들어가고 변함없는 하루가 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이제 저녁이 되니까 관리사 한 명이 딱 더 늘었을 뿐인데 예약을 받는 것도 그렇고 뭐 영업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래요. 아, 진짜 관리사 드리길 잘했구나. 그러니까 제인이 또 손님들 나오면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관리사인데 뭐 어떻게 잘 받으셨어요? 시원하게 마사지 받으셨어요? 물어보니까는 막 아우 잘 받았다고, 어우 마사지 진짜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게 사업 운과 복이 있다. 야, 뭐라든 되는구나. 그렇게 기분 좋게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업장이 쭉 돌아갔어요. 노브레끼로. 보름 정도 됐을 때 이 제인이라는 관리사가 복덩이에요. 복덩이. 세상에. 왜 복덩이냐면은 관리사들도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11시쯤 나와서 관리사들은 보통 11시 반이나 나오는데 그냥 그 휴식실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누워 있던가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똘비 혼자 청소를 하는데, 이 제인이 오고 나서 한 보름 지난 무렵부터 관리사들이 나와서 청소를 도와주기 시작을 하더래요. 얘네가? 여기 관리사들도 제인 외에 1, 2, 3번 이 3명도 한국말을 좀 하거든요? 원래는 내가 뭐 묻지도 않았지만 내가 뭐 청소를 하고 있던 뭘 물건을 들고 있던 쳐다도 안 보던 애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뭐 웃으면서 뭐 한 명은 바닥 쓸고 있고 한 명은 뭐 그 빨래 정리하고 있고 막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얘네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제인이 와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건의 제인? 그랬더니만 제가 그동안 있었던 샵들은 이렇게 다 같이 일을 했었다고. 사장님 혼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얘가 먼저 본인을 위해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맙다. 그런데 다들 피곤하지 않냐? 그랬더니만 항상 손님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자면 되지 않냐? 사장님이 말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피곤하지 않냐?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이렇게 사려가 깊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좋았대요. 그렇게 청소도 도와주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관리사들이 원래는 피곤에 쩔어가지고 뭐 어디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누워서 잠자고 있다가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눈 뜨고 관리하러 이동할 때도 막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가고 막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가는 이런 애들이 제인이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부터는 애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휴게실에서 나올 때부터 환하게 웃고 있어요. 막 하하 웃으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애들이 활력이 넘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 제인이라는 저 친구가 체구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야, 애가 진국이구나. 오호. 저런 애는 내가 좀 챙겨야 된다. 그래서 따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넣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게 그 티가 나면 안 된대요. 이게 다들 돈 벌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에 관해선 너무너무 민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티 안 나게 똘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와줬대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 관리사가 1번 관리사가 쓱 웃으면서 이렇게 막 가는데 똘비가 문득 앉아갖고 지나가니까는 들어가서 일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가는데 애 눈이 쾌한데 그렇게 웃으면서 막 가더래요. 느낌이 마치 강시 같더래요. 강시. 쟤가 왜 저러지? 뭐 잘못 먹었나? 싶었대요. 들어가서 일하고 또 손님 와가지고 들어가라고 했더니 2번 관리사 딱 들어가는데 2번 관리사도 뭐 비슷하더래요. 상태가. 애들이 왜 저러나? 피곤한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앉아있다가 1번 관리사가 관리 마치고 나오길래 일로 와보라고. 혹시 뭐 피곤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요 안 피곤해요.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얘가 웃고 있는데 그 우리 억지 웃음 있지 않습니까? 억지 미소. 억지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막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눈이 애가 반쯤 퀭해갖고 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그랬더니 전혀 안 그렇다고.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들어가 봐. 그랬더니 웃으면서 네 하고 가더래요. 이상하다. 앉아있다가 2번 관리사 딱 관리 마치고 나오길래 너 일로 와봐. 눈을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얘도 비슷하더래요, 상태가. 그래서 괜찮아? 안 피곤해? 그랬더니 뭐 어디서 연기학원을 다니는가 똑같이 그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피곤해 보여. 그랬더니 아니에요. 들어가서 놀고 있을게요 하면서 돌아서서 휴게실로 들어가더래요. 야, 이거 애들 특이하다. 근데 좀 마음이 많이 쓰이더래요. 어찌됐건 관리사들도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사람들이지만 먼 이 타국까지 와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고 똘비 역시 내가 돈을 번다는 건 이 친구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휴게실 앞쪽으로 갔대요. 휴게실은 문이 있었대요. 똑똑똑 노크를 했대요. 왜냐면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 안에는. 그랬더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었대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다들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다들 안 쉬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똘비가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냐면
휴게실 처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를. 뭐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고 있으면 깨워야 되니까 수시때때로 노크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들어 누워 있고 뭐 게임하고 있고 아무튼 막 퍼질러져 있어요, 애들 피곤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특이하게 딱 들어갔더니 다들 뭐 이등병 각 잡고 앉아있듯이 딱 이러고 앉아있더래요. 허리 꼿꼿이 세우고. 그래서 왜들 그래? 아니 왜 안 쉬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쉬고 있어요. 왜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누워서 쉬라고, 피곤한 것 같아서 뭐 바카스나 아니면 뭐 그 레드불 같은 거 좀 사다 줘? 막 얘기를 하니까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인이 사장님 저희 그 밤에 수다도 떨고 재밌게 하느라고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다들.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제인이. 그래서 그래 제인 알았어 하고 문을 이렇게 딱 닫았대요. 딱 나가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 요즘 들어서 행동거지가 좀 부자연스럽고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진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다시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다음 손님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비고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뒤편에 똘비도 누워서 잠자고 쉬는 공간이 있는데 그냥 카운터에 의자에다가 이렇게 머리 기대고 이러고 좀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는 방에서 깔깔깔깔 호호호 하면서 막 그 태국어로 버러버러 이야기하는 소리가 좀 들리더니 조용하더래요. 얘네들도 좀 쉬나 보다 이렇게 딱 있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이상하다, 너무 언밸런스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벌떡 앉았대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자. 따박따박 다가서가지고 진짜 뭐 급하고 할 때는 문 벌컥벌컥 한 몇 번 열었으니까 휴게실 문을 툭 열었대요. 그냥 툭 열면서 애들아. 근데 거기서 너무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뭐요? 우리 향로라고 있죠. 향로가 방 가운데 딱 놔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편의점 가면 파는 그 녹색이나 갈색 향 있지 않습니까? 향 하나가 딱 꽂혀갖고 향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고, 제인이 엎드려 있더래요, 바닥에. 그리고 1번 관리사가 제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2번, 3번 관리사는 그 옆에서 2등병 마냥 각 잡고 이러고 딱 앉아있더래요. 이게 무슨 광경이지 싶더래요. 문 뻥 열고 들어가니까 제인이 고개를 쓱 들더래요. 사장님 왜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니들 뭐 배 안 고파? 뭐 좀 사주려고. 그러니까는 저희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들어오실 때는 노크 좀 해주세요. 여자만 있잖아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미안. 내가 뭐 곧바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잠깐 깜빡했어. 미안해 하고 문을 딱 닫고 다시 카운터에 앉았대요. 뭐지? 쟤네가 서로 마사지를 해줄 정도로 힘이 남아도나? 가운데 펴져 있는 향은 뭐지? 그래. 요즘 들어서 냄새가 조금, 그래, 뭔 향냄새 비슷한 게 애들 방에서 나긴 했는데 향신료 냄새인 줄 알았더니 향냄새였구나. 되게 특이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애들이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가게 돌아가는 건 훨씬 체계적으로 잘 돌아갔대요. 사람도 한 명 늘었고 애들도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그러다가 다른 마사지 가게 사장님이 일하고 있는데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왜요? 그랬더니 진짜 미안한데 나 관리사 조금 한 명만 데리고 잠깐만 나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쪽 사장님 쪽 관리사 한 명이 일하다가 너무 몸이 보대낀다고 가버렸다고, 집에 숙소로 가버려가지고 진짜 급하게 한 명만 조금 내가 지금 배다 쓰면 안 되겠냐, 우리 이쪽 사람들 서로 약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쓴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예약을 이렇게 보더니 지금 뭐 가서 1시간 타임이에요? 그때 1시간 타임이라고. 알았다고 제인을 불렀대요. 제인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여기 사장님이 특별 보너스도 챙겨준다고 하니까 가서 1시간만 일하고 와. 그래서 제인을 보냈대요. 그쪽 사장님이 고맙다면 제인을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1시간 좀 넘었을 때 제인이 돌아온 거예요. 딱 돌아와가지고 수고했다고. 그쪽 사장님이 돈 많이 줬냐고 했더니 돈 많이 받았다고. 알았다고. 들어가 좀 쉬라고. 딱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마감할 때쯤 그쪽 샵 사장님이 온 거예요, 가게로. 사장님 낮에 급한 불은 잘 끄셨고? 그랬더니 덕분에 잘 껐다고. 그러면서 뭐 관리사 친구들은 다 퇴근했고 먼저 다 보냈다고. 나 지금 정산 중이다고. 그러니까는 뭐 맥심 한 잔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앉았대요. 맥심 딱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저 친구는 어디서 데려온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 뭐 해가지고 그냥 소개받아서 데리고 왔는데 물건이다고. 저 친구 사장님 마사지 끝내주죠. 일 진짜 잘하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저 친구 일은 잘하는데 저 친구 어느 지역에서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 제가 직접 픽업 갔어요. 돌비시로. 그랬더니 돌비시로 픽업을 갔어?
그래. 근데 말끝을 흐리더래요. 그래서 왜요? 뭐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저 친구가 가고 나서 우리 관리사 중에 한 명이 급하게 나한테 오더라고. 그러면서 사장님 저 친구 같이 일하게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 친구 우리 샵 올 것 같으면은 나 그만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쟤 옆 건물 저기서 일하는 애야. 그랬더니 그러냐고 사장님 쟤는 우리 가게 근처에도 오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죽어도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근데 쟤가 우리 가게 한 번 더 오는 일이 발생하면은 자기는 사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숙소 가서 짐 빼갖고 나갈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관리사 애들도 내가 조금 오래 데리고도 있었고 애들 괜찮은 거 알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네도 그쵸. 뭐 끈끈하죠. 애들하고 관계 좋죠. 그러니까는 모르겠어. 근데 그 제인이란 애가 뭐가 있긴 있나 봐. 애들이 무서워하더라니까? 공포를 느껴.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에이 일 잘해요. 사장님이 뭘 모르시네. 아무튼 우리가 뭐 남이냐? 한 바닥에서 한 어깨에서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해야지. 정보가 있어가지고 알려준 거야. 아무튼 커피 잘 마셨어 하고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제인이라는 친구가 오고 나서 뭐 본인이 아침에 청소하면 청소도 도와주지. 어쩔 때는 마감하는 것도 도와주지. 애들 근태도 좋아졌지. 너무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러나 싶었대요. 제인은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착각했나 싶었대요.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어요. 딱 지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제인도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모든 관리사가 같은 시간에 일하러 들어가서 같은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어떠한 마사지 코스는 90분이고 어떠한 마사지 코스는 120분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각각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무 시간에 바쁠 때. 이번 관리사가 관리를 마치고 휴게실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현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문 쪽에 가가지고 문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더래요. 이 문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길래 왜 어디 가? 그랬더니 가만히 그러고 서 있더래 애가. 잠깐 왜냐고 물어본 거는 이 안에 화장실도 있고 다 있거든요. 애들이 근무 시간에 나갈 일 자체가 없거든요. 얘네가 담배를 막 피는 애들도 아니고. 왜?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스르륵 놓고 쓱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들이 피곤해 보이지? 분명히 애들이 웃고 떠들고 생기는 넘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느낌이 왜 그러지? 이 생각을 했대요. 좀 더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인이라는 친구가 관리를 마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쓱 가다가 카운터에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이 그러니까는 방금 2번이가 왜 뭔 일 있었어요? 그러길래 아니 야 요즘 애들 피곤하냐? 2번이가 저 문 앞에 서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들어가더라니까. 몸이 안 좋은가? 그랬더니 2번이가 몸이 안 좋은가? 제가 들어가서 체크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들어가더래요. 근데 여기가 방음이 잘 되는 곳은 아니니까 들어가더니 그쪽 나라 말로 뭐시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은 몰라도 이게 지금 걱정을 해주고 있는 말인지 화를 내고 있는 건지 그냥 대화하는 건지 느껴지잖아요. 억양상 뭔가 걱정해주면서 어르고 달래는 목소리로 이렇게 조금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한 10분 있었나? 2번 관리사가 나오더니 사장님 저 괜찮아요. 그냥 가다가 그냥 한번 뭐 서서 구경한 거지 괜찮아요 사장님. 굴도래요 나와서 한국말로. 그래서 그래요 들어가봐.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뭐 그날 일 마치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다 출근해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어저께 2번 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게 어떻게 정확하게 보이냐면은 애가 진짜로 근육에 힘을 줘서 웃고 있어요. 근육에 힘을 줘서. 근데 애가 다리도 달달달달달달 약간 힘이 딸리니까 떨고 있고 눈가도 파르르르 떨고 있어요. 애가 너무 피곤해 보인 거예요. 진짜 기력이 쇠해가지고. 근데 얼굴은 진짜 부자연스럽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번아 너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막 이 말을 짚었대요. 애가 열이 없어요. 열은 없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오늘은 들어가서 쉬어. 그러니까 뒤에서 제인이 사장님 쟤 오늘 여자들 마법 걸린 날이라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아 몸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뒤에서 제인이 아니에요. 이번도 돈 벌러 왔는데 사장님 돈 벌어야죠. 그지 이번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2번이 네 사장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많이 힘들면은 그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힘들면 얘기해라. 그러면서 일단은 같이 청소를 하고 휴게실로 싹 들여보냈대요. 점심을 먹고 영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최대한 2번을 안 불렀대요.
근데 낮에는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뭐 1명 나가고 뭐 많이 나가야 2명 나가고 뭐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한 8시 넘어서 피크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하는데 공교롭게 2번이 휴게실에 쉬게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시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걱정되니까 똑똑똑 하고 2번아 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2번이가 그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2번아 너 왜 안 누워있고 누워있어도 힘들어? 몸이 많이 아프냐 너? 애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이마를 짚었는데 열어놓고 너 어디 뭐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왜 그냐 너? 그러니까 2번이가 이렇게 또 그 우리 억지 웃음 있잖아요. 그걸 지면서 괜찮아요 사장님 그러는데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양쪽으로 질질질 흘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엄청 놀란 거예요. 야 2번아 너 왜 그래? 너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어? 막 그러니까 2번이 사장님 괜찮아요. 사장님 그냥 나가주세요. 사장님 나가세요. 막 그러더래요. 왜 그래? 그런데 나가시라고요. 나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카운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관리사가 관리 마치고 나오길래 불렀대요. 일로 와보라고. 1번 관리사가 오더래요. 2번째 왜 저러냐고. 진짜로 그 마법 걸린 날에서 저런 거냐고. 그러니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그러더래요. 신경이 쓰여. 내가 방금 들어갔더니 야 식은땀도 흘리고 있던데 쟤 상태 왜 저래?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여자들은 마법 걸린 날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참을만 하니까 참는 거예요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들어가더래요 휴게실로. 좀 있으니까 제인도 일이 끝났어요. 제인이 나오길래 제인을 불렀어요. 일로 와봐 제인. 쟤 2번 관리사 왜 저래? 너무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인이 왜요? 2번 친구가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걱정돼 들어갔더니 나가라고 그러던데 누워서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있었는데요? 들어가니까 앉아서 이렇게 있더라고. 아니 왜 그래? 왜 누워서 안 쉬고 여자들 마법 걸리면 누워있으면 더 아픈가? 그러니까는 여자마다 다 달라요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지들끼리 또 막 하하호호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똘비가 걱정도 되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하하호호 웃는데 다가서가지고 문을 퐁 연 거예요. 휴게실 문을 퐁 열었더니 이것도 진짜 특이한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하호호 웃고 있으면 다 같이 막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막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무표정으로 웃음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하하하 하면서 무표정으로 다들 니들 뭐 해? 뭐 하는 거야 이게? 가운데 향은 또 펴져 있고 향 펴놓고 뭐 왜 웃고 있어 니들? 그러니까는 제인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저희들끼리 장난치고 있었다고. 그래 근데 이런 류의 장난은 그만 쳐라. 너무 이상하다 니들. 언제부턴지 너무 피곤해 보이고 왜 그래? 그러니까 제인이 사장님 제가 친구들하고 조금 더 잘할게요. 신경 안 쓰이게 할게요. 사장님 죄송해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제인이. 그래서 알겠어 제인아 미안해 문 열어서 미안해 하고 닫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마감을 다 짓고 관리사들은 먼저 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리사들 4명이서 뭉쳐갖고 나가는데 3번 관리사를 부른 거예요. 3번아 잠깐만 3번 너 오고 나머지 들어가. 제인이가 왜요? 글더래요. 저희도 남아서 놀다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3번 이 친구 그 기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좀 하려고 먼저들 들어가.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일들이니까. 그랬더니 제인이 그쪽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안 가더래요 제인이가. 그래가지고 금전적인 거 그 다음에 기자라든지 이런 서류적인 거 얘기할 거니까 들어가라고. 왜 사장이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인이 알겠어요 하면서 나머지 애들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3번 딱 앉혀놓고 뭐 믹스커피라도 한 잔 줘? 그랬더니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믹스커피 한 잔 이렇게 주고 아무 말 없이 손님 없으니까 담배를 폈대요. 샵에서 담배를 한 대 쫙 빨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3번이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원래 얘가 좀 장난기도 많고 조금 이렇게 말괄량이 같은 녀석이었거든요. 야 3번아 내가 너 뭐 화내려고 지금 부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는 3번이 사장님 그냥 빨리 말씀 주세요 글더래요. 애가 목소리 힘이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3번아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도다다닥 달려가가지고 나가는 대문 현관문 그거를 퍽 열었대요. 아시다시피 이 샵 그 문은 그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걸리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박 다가서갖고 삐리릭 하면서 문을 빵 열었는데 삐리릭 하는데 바깥에서 타다다닥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삐리릭 하고 문 여니까는 계단으로 누가 내려간 소리가 들리길래 똘비가 미친 듯이 뛰었대요.
미친 듯이 계단 3개, 4개씩 막 점프해가면서 막 뛰어가고 뒤를 딱 잡았는데 제인이더래요. 그래갖고 제인을 벽에다가 몰아 세워놓고 제인 너 지금 바깥에서 뭐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제인이 아니요 저 제 거 물건 두고 와서요 그러길래 그런데 왜 도망쳐? 야 제인 너 뭐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말해봐. 그러니까 제인이 사장님 너무 슬퍼요. 제가 뭘 숨겨요. 저는 그냥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해요.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해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왜 도망쳤어? 놀래서요. 놀래서 저도 모르게 놀래라 이러는데 애가 더 이상 몰아붙이기도 뭐하고 좀 글더래요. 되게 섭섭하다고 그러고 일단 알았다. 너 바로 그냥 숙소로 들어가라. 보내고 딱 들어와가지고 3번 관리사한테 너 말해봐. 너 도대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정확히 말해봐. 너뿐만이 아니고 1, 2, 3번 니들 근래 들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니들 상태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상태들이 안 좋아? 말해봐. 그러니까 3번이 가만히 있더래요. 아무도 없어. 복도고 뭐고 아무도 없다고 말해봐. 그러면서 카운터 쪽에 밑에 있는 CCTV들이 있거든요. CCTV를 이렇게 그 모니터 위로 올려서 딱 보여줬대요. 자 이거 봐봐 CCTV. 아무도 없지. 너랑 나랑 지금 하는 얘기 아무도 못 들으니까 말해보라고.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사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엇인가 말은 해야 되는데 숨겨야 된다라는 뜻이네.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좋아. 그러면은 말을 하지 마. 대신에 yes or no 그걸로만 대답해. 그 정도는 해줘. 자, 제인이 때문이니? 그러니까 작게 고개를 흔들더래요. 그 친구가 니들을 못살게 구니? 고개를 좀 흔들더래요. 제인이가 니들을 협박하니? 고개를 흔들더래요. 제인이를 그럼 내가 바로 당장 내쫓으길 원하니? 그땐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래. 아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니들 이상하다? 제인이가 그렇게 안 좋고 무서우면 걔를 내쫓는 거는 왜 싫대? 그러니까는 또 대답 않고 있는데 원매 진짜 막 속이 찢어져 버리더래요. 진짜 뭔 말을 좀 하든가 이 자식들이. 그래갖고 야 3번아 네가 지금 말 안 하면 나 지금 당장 가서 제인이한테 3번이 너 때문에 일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나 지금 얘기하러 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3번이 고개를 뻑 들더니 안 돼요 사장님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말해봐 3번아 나도 협박할 줄 안다. 말해봐라. 너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제인이가 다 알게 아니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라니까 말해봐. 그랬더니 막 애가 막 울면서 의자에서 옆으로 꼬꾸라지더래요. 말해봐. 야 장난치지 말고 울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나 지금 갈란다. 야 너 울고 있어라. 가게에서 자라. 그러면서 걸어가니까 애가 막 바지끄레기를 막 부여잡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가지 마시라고 막. 그러니까 말해봐.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제인이가 자기 아빠, 엄마 어디 사는지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인이는 한국말이 좀 많이 유창했으나 1, 2, 3번 좀 띄엄띄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역 어플 막 섞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제인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좋았대요. 막 저녁에 퇴근하면은 지가 막 통닭도 가지고 와가지고 통닭도 주고 뭐 하고 하면서 자기가 태국에 자기 친척 오빠가 건강식품이랑 이런 걸 좀 하니까는 집에다가 지금 하나씩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집 주소를 다 그렇게 따더래요. 싹 따가지고 조사를 딱 마치는데 일주일이 채 안 걸렸대요. 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는 하루는 일 끝나고 딱 숙소에 와갖고 다들 이제 피곤하니까 쉬려고 하는데 다 모이라고 방 가운데로 합숙을 했거든요. 그 4명이 방 하나에서. 왜 그러냐고 귀찮다고 그러니까는 쌍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따지면 뭐 이 나쁜 기집애들아 일로 다 모여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갑자기 얘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갖고 그래가지고 얘가 미쳤나 싶어가지고 너 왜 뭔데? 가니까는 핸드폰 그 사진을 쫙 보여주더래요. 거기 다운로드한 거를 딱 보니까 그리운 우리 집들이더래요. 1, 2, 3번에 엄마 아빠 사진도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선물 받으면서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마. 니들은 지금부터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해.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핸드폰 다른 걸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사진들이 뭔 사진이었냐면은 진짜로 B급, C급 고어틱한 영화에 나올 법한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이 잘못돼 있는 사진들을 쭉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확인을 시켜주더래요. 이 사진들 봐봐. 이거 다운로드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찍은 거야. 니들 지금부터 내 말대로 안 하면 니네 가족부터 이렇게 만들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알았어? 그러면서 나머지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다? 잠을 안 재워요. 몸 쓰는 사람이 퇴근하고 잠을 못 자고 다음날 나가면 어떨까요?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게실에서조차 누워있질 못하게 했대요. 셋 다 휴게실에서 무조건 앉아있어야 됐대요. 그것도 허리 세우고.
그리고 제인이가 피곤하다 그러면은 마사지 해줘야 됐고, 그러면서 일부러 무조건 웃어라. 니네 미소가 사라져서 복도를 걸어다니는 걸 내가 보면은 니네 응징을 하게 될 것이다. 막 얘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울면서 또 하는 얘기가 돈을 다른 방법을 또 갈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장님 요즘 손님이 많아진 거 못 느꼈냐고. 그래. 요즘 손님이 좀 많아졌었지.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샵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것만 하는 샵이에요. 그런데 제인이가 1, 2, 3번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유사 퇴폐적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한테 금품을 받았겠죠, 이 녀석들이. 심지어 하루에 가져와야 될 돈 액수를 정해주기까지 했대요. 이 이상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인이가 돈을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3명이라고 했잖아요. 1, 2, 3번. 3명을 다 괴롭히면 제인이가 죽어나요. 그런데 꼭 1, 2, 3번 중에 1명만 괴롭힌대요. 그러다가 1번을 막 괴롭혔으면 1번 패스하고 이제 2번을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은 또 이게 유지가 된답니다. 와, 예. 그래서 지금 2번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라고. 사장님, 2번 친구요, 3일째 잠을 못 잤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3일간 잠을 못 잤다고. 누워있어 본 적이 없대요. 뭐 해병대 캠프도 아니고. 근데 사장님,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일단 여기 떠야겠다고. 나 가족들한테 지금 전화한다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막 찾더니 막 전화를 하더래요. 똘비가 그걸 보는데 와, 막 속이 뒤집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가게 문 알아서 닫고, 일단 나갈 때 있으면 어디 가 있고, 아니 어디 갈 데 없으면은 가게 문 이거 닫고 열쇠 이거 문 잠기는 거 있지, 건전지 빼. 그리고 일단 가게에 그럼 너 있어. 갈 데 없으면 와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그때 열어. 오케이? 알았다고 하고 나갔대요. 차 시동 빵 걸고 얘네들 숙소로 확 간 거예요. 숙소 딱 가가지고 숙소 비밀번호 다 아니까 똘비가 삐삐삐삐 딱 누르고 문을 퍽퍽 연 거예요. 그랬더니 제인 1번, 2번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역시 1번, 2번은 2층 침대 2개를 놨는데 침대에 안 누워있고 그 방 가운데 이러고 앉아있고, 제인은 침대에 걸터 앉아있더래요. 야 제인, 너 일로 와봐. 근데 제인이 사장님 왜요? 그러길래 일로 와. 너 짐 싸갖고 일로 와.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인이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 똘비가 막 들어가갖고 제인 캐리어 한쪽을 막 그냥 뒤졌대요. 그러니까 제인이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데 힘으로 팍 밀어놓고 막 뒤졌대요. 그랬더니 안에서 현금들이 막 나오더래요. 야 너 이거 뭐야? 그러니까는 제가 이래서 번 돈이라고 막 욕을 했대요. 나 네가 이래서 번 돈이라고? 야 1번 2번 니네 말해봐. 제인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그냥 온 거 같아? 다 알고 왔으니까 다 말하라고! 그러니까 제인이가 이게 뭐한 짓이냐고. 야 친구들아 말해봐. 내가 니들한테 못할 짓 했고 막 그랬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와, 제인이 얘가 체구도 좀 작은 애가 기세가 엄청나더래요. 근데 똘비가 또 누굽니까? 이 처절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은 또 친구 아니에요. 물론 희망퇴직을 했지만 막 소리 질렀대요. 너 언성 높이지 마. 야 여기 한국 땅이야. 어디서 언성을 높여 째까는 것이. 앉아. 1번 2번 말해봐. 나 지금 제인이 무조건 우리 가게 데리고 나갈 거니까 니들 제인이 데리고 나가는 거 동의해? 끄덕여.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인이가 이 씨 하면서 막 한국말로 씨 들더니 태국말로 막 뭐라고 쏘아 붙이더래요. 그러니까 막 1번하고 2번이 어쩔 줄 모르고 막 애들이 달달달달 떨더래요. 똘비가 딱 다가서가지고 제인이 핸드폰을 빵 낚아챘대요. 빵 낚아채가지고 핸드폰을 그 벽 모서리진 데다가 팍팍 찍어갖고 핸드폰을 부셔버렸대요. 야 어줍잖은 짓 하지 말고. 그랬더니 제인이가 알았다고, 짐 싼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현관 쪽으로 쓱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친 것이 저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 지금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은 것 봐 그래 지금 저 미친 것이. 그러는데 현관 나가는 쪽에 가스레인지도 있고 해먹을 수 있는 게 좀 시설이 돼 있었거든요. 딱 가더니 가스레인지 옆에 그 문을 부르륵 하고 열더래요. 똘비도 알죠, 본능적으로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것 봐라 싶더래요. 아니야 다를까 시퍼런 칼을 싹 빼들더래요. 순간 흠집했대요. 진짜 무서웠대요. 근데 제인이,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 나 화나게 했어? 촥 칼을 빼가지고 너 진짜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일말의 망설임 없는 그 행동. 칼을 빼자마자 팍 달려오는 거예요. 라고. 그걸 보자마자 똘비가 본능적으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앞에 제인이 거 캐리어가 있었잖아요. 캐리어가 좀 길이가 있으니까 캐리어를 들어가지고 뛰어오는 제인이 얼굴에다가 뻑 친 거예요. 이게 되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대요. 똘비가 이야기하기로는 본인이 만약에 진짜 0.5초 정도만 타이밍이 늦었으면은 캐리어가 올라가기 전에 본인 배에 구멍이 났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빡 치니까 애가 막 오다가 머리 쪽으로 캐리어를 뻥 맞으니까 다리는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애가 뒤로 빵 넘어지더래요. 뒤통수 면서. 난리도 그래가지고 아니다. 오. 캐리어를 다시 몸 쪽으로 당긴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쥐고 있더래요. 그 칼 쪽을 캐리어로 빵 밀어놓고 무릎으로 얘 가슴팍을 빡 찍으면서 그러니까 제압을 하는 거죠. 근데 좀 본인이 생각해도 좀 과하게 제압을 하긴 했대요. 이 손목을 비틀어가고 칼을 뺏었대요. 딱 뺏으면서 1번, 2번 신고 좀 하라고 신고. 1번, 2번한테 막 시킨 거예요. 근데 1번, 2번이 신고를 못 하더래요. 왜 못 하냐? 자, 모든 걸 합법적인 걸로 지향합니다. 똘비가.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 단 한 가지는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불법 체류였습니다. 이게 출입국관리소에서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단속을 하긴 한대요. 제가 이쪽 업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10년 일한 사람이 뭐 한두 번 단속 맞아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쪽 바닥에 조금 불법 체류에 대한 트러블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단순히 들은 겁니다. 이게 뭐 팩트인지 어쩐지 모르겠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똘비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인이 와 이것이 눈에 도끼가 서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냐 그러면은 너는 내가 끄집고 나가서 너는 내가 신고를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칼을 본인이 뺏었으니까 본인 안춤에다 차고 제인이 멱살을 잡고 이렇게 세웠대요. 주먹으로 막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애써 누르면서 너 있어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뺀 거예요. 1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 이 작은 체구에서 어떤 힘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몸을 막 털더니 손을 물더래요. 어찌나 세게 물었는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대요. 아드륵 소리가 나더래요. 하면서 손을 놓치니까는 그대로 바깥으로 뛰어나가더래요. 얘가 쫓아갈 생각은 안 했대요. 그 상황에서 손도 너무 아팠고 본인도 너무 놀랬고 칼 때문에 황급히 똘비가 현관으로 나가서 현관문을 잠궜어요. 현관문을 딱 닫아버리고 건전지 빼버리고 1번, 2번하고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전화를 했어요. 똘비가. 이제 그 친구 몇 명하고 경찰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도 좀 오고 경찰분도 오고 해서 그때 문 열어주고 1, 2번하고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1, 2번이 막 전화하느라 바쁘더래요. 보통 딱 그렇게 나가면 사장님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인이가 나가자마자 막 핸드폰을 찾더니만 막 그 늦은 시간에 본인 고향으로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얘네가. 막 해가지고 받을 때까지 하고 받으면은 막 황급하게 태국말로 막 하는데 옆에서 뭐 자기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더래요. 그렇게 일단락이 좀 되고 뭐 경찰 쪽에다가는 트러블 있었던 것들 다 얘기를 했고 얘가 좀 튀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1, 2번 그 다음에 그 매장에 숨어있던 3번을 싹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는 니네가 오픈 멤버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니들도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으니까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만 태국에서 얘네가 파악하기론 그래요. 진짜 무서운 사람을 제인이가 알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고. 이 가게에서 이러고 있다가 다른 가게로 간대요. 얘네가 세뇌 작업이 다 끝나면. 그럼 1, 2, 3번은 제인이가 없어진 이후에도 돈을 계속 보내야 된대요. 헐. 돈이 딱 끊기는 순간 가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국에서 본인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오. 그 관련된 증거자료와 사진들을 엄청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저 핸드폰 그러면 아까 가지고 가신 게 잘한 거구나. 그랬더니 그거 보관해보면 진짜 엄청난 사진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알았다. 가족들은 괜찮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지금 무서워 죽겠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가게는 잠깐 닫아야겠다. 그러니까는 사장님 나 솔직히 출근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한데 이 도시를 좀 떠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본인 잘못이잖아요. 제인을 본인이 데리고 왔잖아요. 이 세 명이 어찌됐건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들을 좀 쥐어줬대요. 쥐어주면서 미리 월급 다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돈도 더 쥐어주면서 떠라. 그래 이 도시를 뜨고 니들이 아프고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은 다시 구하마 얘기를 하니까는 그중에 한 친구가 근데 사장님 얘기를 하더래요. 참고로 똘비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땡땡 아파트에 사냐고 묻더래요. 니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제인이가 얘기했었다고. 제인이가? 우리 부모님 사는 집을 어떻게 알아? 그건 자기네도 모르겠다고. 이 소리를 듣는데 2차 소름이 돋더래요. 그제서야 똘비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바로 엄마 아빠 한동안은 누가 벨 눌러도 열어주지 말고 문단속 잘하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래요. 본인도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얘네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를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었대요. 떠라. 일단 니들 가라 가. 가고 다들 좋은 삶을 살아라.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죠. 다시 사람을 뽑았고 샵을 운영하고
제인은 찾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똘비도 처음에 제인이랑 친구를 데리고 올 때 뭐 서류랑 확인을 하고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러니까 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 합법이었으나 지금 한 가지가 불법이었거든요. 똘비가 불법 체류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불법이 딱 끼니까는 확실히 거기서 트러블이 발생을 했고, 심지어 죽을 뻔한 일을 겪었던 악독한 제인이라는 한 관리사의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 섬뜩함을 넘어서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를 또 느끼네. 그러니까 돌비님 같은 경우가 그래서 굉장히 또 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네. 돌비님이 굉장히 그래서 용병술 이런 게 뛰어나다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돌비님이 예. 딱 야구 배트에 손만 대도 시참자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빌고 자동으로, 누구는 울고 있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제인이가 그런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예.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듯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살려주세요를 SOS를 요청하는 게 동네 꼬마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좀 더 압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죽어요, 돌비님. 그렇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예요, 살려주세요를 좀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더 옥죄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리고 돌비님,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분이 또 이제 한 가지 저한테 돌비님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게 있는데, 네네.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서 좀 보이는 경향성 중에 하나가 쉬운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를 많이 희망한다고 해요. 좀 말도 안 되게 원하는데요, 요즘에? 예, 이게 뭐 나이 든 사람이라고 그걸 싫어하겠습니까마는. 그렇죠. 그게 없다는 건 알지,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쵸. 네. 그러면은 필히 껴들 수밖에 없는 게 불법적인 요소고, 그렇겠죠. 본인이 경험을 딱 해보니까 불법적이란 요소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대요. 네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맞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라고. 맞네. 불법적인 요소는 거꾸로 경찰과 이 국가가 너를 보호할 수 없는 곳에 네가 가려고 하는 거다, 이거를 좀 알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좀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무조건 있으니까. 그쵸.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제발 그렇게 그냥 쉽게 돈 버는 건 없잖아요. 사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럼요. 없죠. 예, 맞습니다. 절대 또 그런 거에 또 휘말리거나 아니면 또 혹해가지고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도 이야기 전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규정님들 살려주십시오. SO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나 진짜 극악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